그러면 이러한 우리 고객 여정 지도에서 고객이 의사결정에 흐르는 흐름을 보통 need, want, demand의 3단계로 나누기도 하고요. 아니면 전통적인 경영학에서 이제 마케팅에서 있어서 고객의 행동 결정에서 우리들이 많이 쓰는 용어가 아이다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고객은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attention, 뭔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 interest, 그거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정보를 수집할 거예요. 막 비교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desire, 이거 사야 돼 라고 하면 사겠죠. 액션으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need, want, demand로 훨씬 더 심플하게 정리될 수도 있을 거예요. 뭔가 필요해. 그럼 그 필요한 걸 내가 구하기 위해서 뭐가 좋을까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이거 사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때 demand,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우리 아까 뭐 잠깐 예를 들었습니다만 날씨가 추워요. 뭔가 따뜻한 옷이 필요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따뜻한 옷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니드를 느끼는 순간 어떤 행동들을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행동을 하세요? 처음 옷장을 열어보겠죠. 그리고 내 옷장에 따뜻한 옷이 있는지 없는지, 따뜻한 옷이 있다면 그게 올해에도 입을 만한 건지, 아니면 약간 유행이 뒤처졌거나 낡았거나 아니면 뭐 이 다운이 좀 숨이 죽어서 따뜻하지 않을 것 같거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새로 하나 사야 되겠네 라는 마음이 들 거잖아요. 그죠? 새로 하나 사야 되겠네 그러면 그때부터 정보를 모을 거예요. 어디서 뭐가 싸게 팔고 어디서 뭐가 싸게 팔고 그러면 마침 이걸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싸게 파네? 그럼 그거 당장 달려가서 사는 거죠. 이게 이제 need, want, demand의 단계로 옮기는 건데 이 고객이 이렇게 의사결정을 가져가는 흐름에 단순하지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이 의사결정의 인식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인들이 있거든요. 주변인. 그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관계자로 분류를 하는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자면 아이가 아파요. 아이가 아프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행동을 하실까요? 뭐 아이를 많이 키워보신 분들은 뭐 해열제를 먹여요. 그 다음에 뭐 옷을 벗겨서 약간 열을 내려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겠죠. 아니면 얘가 좀 약간 비정상적으로 열이 오르네. 그러면 당장 응급실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초보 엄마 아빠라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죠?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우리 주변에 먼저 결혼한 선배라든지 언니라든지 뭐 친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겠죠. 아니면 뭐 우리 뭐 친정 엄마 이렇게 전화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물어보겠죠. 그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 아니면 야 그거 빨리 응급실 가야 돼. 해열제 어떤 거 먹이면은 좋아. 이렇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리커멘더와 인플루언서, 추천자와 아니면은 어떤 의견,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리커멘더 중에는 주변에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내가 광고를 봤어요. 광고를 보고 그래 저거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서 그럼 내가 저거 사서 써볼까? 뭐 이런 인식들을 할 수 있잖아요. 또는 아니면 아이가 아파요. 그럼 요새 부모들은 유튜브부터 찾아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아이가 아플 때 행동, 뭐 아이가 뭐 이 열이 나는데 울어요. 뭐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면 쭉 나오면 이렇구나, 뭐래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웹이나 이런 데서 정보를 얻어서 하는 것들, 이것도 다 리커멘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뭐냐면 할머니가 그거 그냥 저 애 옷 벗기고 시원하게 해주면 돼. 보리차는 먹였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할머니들 민간요법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 어떤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의사결정의 뭐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 의사결정을 해야만 하는 그 중요한 정보에 있어서 약간 지연을 시키거나 아니면 좀 헷갈리게 만들거나 이런 방해꾼들이 있을 수 있죠. 이걸 이제 사보티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아이가 아프면 우리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아야죠. 주사를 맞든 약을 먹든 그저 아프면 아픔이라고 하는 행위 아니면 뭐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든가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때 내 의사결정에 의사결정을 대신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제 우리 뭐 의사 선생님 아니면 뭐 약사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도 우리가 받아볼 수 있겠네요.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IT 서비스가 아이들의 어떤 학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라면 학원이나 아니면은 뭐 입시 뭐 이런 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라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유저죠. 유저 사용자는 여기에서는 아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될 거예요. 그죠? 수험생들. 그럼 여기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그 우리 페이어 또는 바이어 이 사람들은 부모가 되겠죠. 부모들이 돈을 내겠죠.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은 학원 선생님, 과외 선생님 또는 학교 선생님들이 될 거예요. 그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전교 1등 하는 애. 걔가 공부하는 자습서, 걔가 보는 인터넷 강의, 나도 따라하면 내 성적도 오르지 않을까? 이런 행동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의사결정의 흐름에서. 그래서 이 교육시장이나 의료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자와 그 다음에 이 비용을 지불하는 바이어와 의사결정을 하는 디시전 메이커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많습니다. 근데 다른 일반적인 비즈니스에서는 이게 같죠. 한 사람이죠. B2B와 B2G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그들 조직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의 고객이 유저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공급하는 솔루션이, 내가 납품하는 부품이 그들의 제품에 반영이 돼서 그들의 고객에게 쓰여지는 유저가 전혀 제3자가 될 수도 있고요. 바이어는 우리 고객사가 되겠죠. 근데 디시전 메이커는 고객사 안에서도 나랑 구매를 하는 부서가 아니라 구매를 책임지는 구매부서라든지 뭐 입찰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디시전 메이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B2B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달 시장, 보통 얘기하잖아요. 온라인 조달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조달청이 디시전 메이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대신 결정을 해주죠. 그죠? 그걸 위해서 이 어떤 필요성 때문에 우리 이런 거 필요해, 이런 거 입찰할 거야 라고 하는 유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바이어도 뭐 그들이 직접 낼 수도 있지만 정부의 예산, 그러면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서들이 있으면 그들이 또 바이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고객들이 그들의 가치를 소비하기 위해서 갖는 의식의 흐름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가 방해를 할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고객들은 어떠한 여정을 거쳐서 여러분의 솔루션을 구매하고 싶은 의사결정을 할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우리 고객들의 의사결정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떠한 필요성을 느끼고 접근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사용을 한 다음에 그 경험이 어떻게 증폭이 돼서 결과로 남는지, 좋은 경험으로 남는지, 나쁜 경험으로 남는지, 아쉬운 경험으로 남는지, 이 고객들이 처음에 필요성을 느낀 순간부터 의사결정을 하고 사용한 다음에 그 사용에 대한 평가를 남기는 순간까지 매 순간 좋았던 적, 나빴던 적이 존재할 거예요. 좋았던 적은 그 좋았던 적을 더 좋게 만들어주면 그들은 당연히 좋아하겠죠. 구매를 하겠죠. 나빴던 적은 그 나빴던 때의 불안함이라든지 아쉬움이라든지 아픔을 해결해주면 고객들은 의사결정을 훨씬 더 쉽게 하겠죠. 그걸 터치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울고 싶은데 누가 하나 툭 던지면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잖아요. 고객들은 누가 내가 이걸 살까 말까 망설이고 있을 때 톡 건드려주는 그거 하나에 따라서 구매가 결정이 되기도 하고 기각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걸 한번 우리 고객 여정 지도를 통해서 찾아보자는 거죠.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이 고객 여정 지도를 만드는 샘플이거든요. 우리가 어텐션, 고객들이 뭐에 대해서 약간 필요성을 느껴요. 주의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비교하고 구매하고 사용한 다음에 충성도가 형성될 때까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좋았던 게 영향을 미치고 나빴던 게 영향을 미치는지 시간의 흐름대로 의사결정의 흐름대로 좋았던 것과 나빴던 것들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세로로 작성이 되는, 뭐 가로로 작성을 해도 되고 세로로 작성을 해도 되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편의상 작성을 해도 되는데 이 커스터머 전의를 좀 더 효과적으로 작성을 하려면 우리가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맵이라고 하는 수단을 디자인 싱킹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페르소나에 대한 부분, 그 페르소나들이 뭘 경험하는지 경험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그 경험을 관찰하고 분석한 데서 얻어지는 인사이트들, 우리가 얻어야 될 주요한 관점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쉽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페르소나는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죠. 우리 페르소나는 어떤 사람들이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과거에 어떤 경험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목표로 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페르소나 프로필을 보면 현재 페르소나가 놓여져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어요.
그죠? 페르소나의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살펴보면 그들은 과거의 어떤 경험들 때문에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뭘 바라고 있는지, 뭘 기대하고 있는지, 그들이 이 솔루션을 사용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면 그들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 뭐 기대 효과, 이런 관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네일라이프 익스피리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하루 종일 뭘 경험할까?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그러한 시점, 그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 시점에서 어떤 것들이 그들이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인지 조건인지 환경인지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 우리 인사이트는 적절하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러한 행동 각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관점, 터치포인트, 이걸 찾아내는 게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여성분들이 화장을 하는 거를 예를 들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위해서 화장을 해요. 뭐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대충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 중요한 뭐 일과가 있어요. 아니면 오늘 옷하고 꼭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 화장을 고치기도 하고 또 좀 더 디테일하게 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출근을 했어요. 자, 오전 내내 지내다가 점심 먹고 와서 화장을 약간 고쳐요. 뭐 립스틱을 다시 바른다던가 파운데이션을 다시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화장을 고쳐주고 오후 동안 근무를 하다가 퇴근 전에 또 화장을 고쳐요. 집에 갈 때 뭐 이렇게 좀 그래도 사람들 눈에 안 좋아 보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립스틱만 고치고 나갈 수도 있고요. 근데 퇴근하고 중요한 모임이 있어요.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화장을 또 정성 들여서 고치겠죠. 그리고 이 모임에 나가서 뭐 그런 장소에 가서 내가 또 예뻐 보여야 될 거잖아요. 그리고 집에 와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렇게 공들였던 화장을 아주 말끔히 깨끗이 지워야 돼요. 그리고 자야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그죠?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화장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불편한 건 뭘까? 제일 기대하고 있는 건 뭘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비비크림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화장품 이것저것 휴대하기 어려우니까 그거 하나만 바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자외선 차단 효과까지 넣어서 CC크림 나오는 거고요. 그죠? 이거 하나만 바르면 피부가 투명해져. 그러니까 요새 뭐 스킨밤 이런 것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화장을 할 때 그들이 바라는 기대감을 그리고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휴대해야 하는 화장품의 종류와 양, 부피, 내 핸드백엔 다 안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들이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요인이라면 화장품은 각자 왜 좋아하는 브랜드가 다르고 색이 다르고 화장하는 방법도 다르니까 우리가 그들의 문제를 공통적인 문제를 찾기는 어려워. 근데 모든 사람들이 화장을 지울 때는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고 보습을 유지하면서 깨끗이 말끔히 빠르게 한 번에 지워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욕구를 느낀다면 우리는 뭐래요? 보습 기능이 들어간 클렌징 폼, 클렌징 오일, 클렌징 티슈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고객들은 그래 화장하는 거는 내 개개인의 취향이고 내 개개인의 좋아하는 호불호가 갈리지만 야 화장 지우는 데는 이게 최고야. 이게 고객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접점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이 여러분의 솔루션과 관련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에 어떻게 흐름이 되는지를 이 우리 데이라이프 익스피리언스에다가 기록을 해주고 거기에서 얻어질 수 있는 가장 문제가 컸을 때 가장 기대감이 컸을 때 우리는 뭘 해주면 될까 이걸 뽑아내는 게 인사이트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든 칸을 다 적을 필요는 없어요. 해당되는 칸만 해당되는 내용만큼만 적어준다면 우리가 고객의 현재 상황, 현재 조건, 현재 있어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쉽게 찾아내서 접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 강의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내용은 직접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으면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워크시트 형태로 만든 이유도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라고 쉽게 해보시라고 쉽게 접근하라고 이러한 방법을 제안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기를 또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랬을 때 이제 고객을 인지하는 고객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어떤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을까? 이걸 이제 알아내는 게 우리 엠퍼시 맵인데요. 고객 공감 지도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 고객 공감 지도는 우리가 인지심리학적으로 설계가 돼 있는 건데요.
think and feel이죠. 사람들은 생각하고 느낀 대로 say and do,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렇겠죠? 이걸 우리는 습관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갖고 의사결정하는지를 알려면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관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거꾸로. 그러면 그들이 이러한 생각과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서. 야, 내가 써봤는데 좋아. 내가 써봤는데 나빠. 그거 지금 왜 사니? 저기가 더 싸게 팔어. 이렇게 막 이 주변에서 정보를 흘려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내가 인터넷을 뒤져요. 아니면 구글링을 해요. 이렇게 정보를 얻어가고 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걸 우리가 히어. 누가 이들의 귀를 쫑긋쫑긋하게 만드냐. 이렇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C는 뭐냐면 그럼 그 사람이 관심 있는 건 뭔데? 주변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그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게 눈앞에 있으면 일단 사고 보거든요. 이걸 이제 현시적 선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 속담에도 있죠. 견물생심. 눈앞에 있으면 욕심 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느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주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관심이 가는 것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할 만큼 강력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을 뭐 이것저것 다 따지지 않고 난 무조건 사고 싶어 만드는 욕구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개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페인에는 뭐가 있느냐? 가격, 주변의 시선, 그 다음에 뭐 어떤 사회문화적인 규제 이런 것들이 존재할 거예요. 개인에는 뭐가 있냐면 희소성, 주변의 시선, 브랜드, 아니면 뭐 사회 트렌드, 유행 이런 게 존재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고객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들이 생각하고 느끼는지 느끼고 생각하는 건 무엇인지 이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이슈일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잘 관찰해야 될 거라는 거죠. 현재 그들은 습관적으로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들이 그러한 의사결정을 확정짓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는 거예요. 친구들이 아니면 배우자가 아니면 주변의 어떤 미디어 채널들이 그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뭐 그들이 뭐 좋아하는 취향, 취미, 습성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면 고객이 어떠한 think and feel을 가지고 say and do를 하는지 이 습관적인 의사결정 기준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행동을 막는 두려움을 만드는 요인들 아까 말한 것처럼 가격 사고 싶은데 비싸요. 사고 싶은데 이걸 사면 딴 걸 포기해야 돼. 기회비용 이런 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사고 싶은데 한 번만 더 사면 엄마한테 혼나. 이거 하나만 더 사면 우리 와이프가 막 잔소리할 것 같아. 아니면 이걸 사는 순간 주변의 동료들이 나를 안 좋은 시선으로 볼 것 같아. 이런 것들이 그들이 습관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막는 아주 큰 요인이 되겠죠. 반대로 그걸 부추기는 요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밖에 안 남았어. 이걸 사야만 내가 어떤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 이걸 사야만 내가 이 그룹에, 이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이게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요소들이 고객이 그들이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어떠한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느냐에 굉장히 우리가 객관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유가 분명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들이 그러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요인들, 그런 것들이 여기에 수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한번 관찰을 통해서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say and do와 think and feel로 나눠서 4개로만 간단하게 우리 이 페르소나를 이해하는 공감 지도를 그려볼 수도 있고요. 이걸 이렇게 각각의 think and feel, say and do, hear, see와 같은 고객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의식의 흐름에 있어서 페인을 주는 요소와 게인을 주는 요소를 각각 분석해보는,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는 방법도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은 뭐가 있는지,
습관적으로 어떤 말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뭘 관찰할 수 있는지, 거기에서 어떤 문제와 어떤 욕구를 찾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정보를 입수해서 비교를 하는데 그 정보를 입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좋은 요소와 나쁜 요소는 뭐가 있는지, 그들이 관심을 보이는 관심사, 트렌드 뭐 이런 거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좋은 건 뭐가 있는지 나쁜 게 뭐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페인 요소와 개인 요소를 우리가 같이 비교를 해서 고객의 공감 요소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객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감 지도도 조금 세분화된 것들 여러분이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공감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고객 여정 지도를 통해서 알아내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우리 고객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뭘 중요시 생각하냐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커스터머 프로파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페르소나 캔버스라는 방법론으로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소나 캔버스를 여러분이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가장 대표적으로 아마 이 이미지가 검색이 될 거예요. 우리 레베카라고 하는 친구는 26살이고 4년제 대학교를 나왔네요. 그 다음에 지금 프론트엔드 쪽의 개발자예요. 아직 결혼 안 했고요. 마운틴 뷰, 우리 이 오션 뷰나 시티 뷰와 같은 좀 전망이 좋은 데가 아니라 좀 전망이 답답할 수는 있는데 그런 데 살아요. 그럼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들의 의사결정 요인은 합리적인 거예요. 어차피 나는 회사에서 일을 많이 하니까 집에 퇴근하면 잠밖에 안 자니까 뭐 전망 좋은데 더 많은 월세를 지불하는 건 사치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전망이 좋은데 살면서 약간 바라고 있는 게 또 딴 게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들이 그리고 온라인에 접속하는 거는 웹, 아니면은 직장 아니면은 모바일 환경인 거죠. 아이폰이나 맥북 프로를 쓰고 있네요. 하루에 8시간이나 9시간 정도를 인터넷에 접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악하고 관련돼 있는 레베카는 이 레베카라고 하는 우리의 고객 중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고객은 음악을 고르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 어떠한 경험으로 어떤 행동들을 해왔냐는 거예요.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걸 쭉 한번 우리가 관찰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레베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고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고객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페르소나를 잡을 때 여러분이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의 고객들, 커스터머 잡에서 여러분의 고객을 특정한 다음에 그 고객들과 비슷한 유형의 특징을 갖는 사람들을 우리가 커스터머 세그먼트, 고객군이라고 지칭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고객군 중에 고객군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 중에 가장 유사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을 페르소나로 내세워 보세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거래처의 담당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그 사람하고 공감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공감 지도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작성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나하고 친한 사람을 내세우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을 오해하고 있는 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대로 내 페르소나를 착각할 수 있는 아주 큰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페르소나는 일반적인 사람들, 내가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아주 모르거나 이 상상 속에서 공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 오는 게 되게 좋아요. 아니면 뭐 특정한 연예인의 이미지를 차용해서 어떤 드라마의 어떤 역할을 했던 주인공 이렇게 불러오셔도 아마 페르소나를 작성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페르소나들의 백그라운드 스토리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페인과 개인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 백그라운드 스토리에서 잡아내시는 게 중요해요. 현재 눈앞에 보이는 페인과 개인보다 아까 우리 과거의 원인에서부터 지금은 현재 상황에서 관찰하는 거지만 현재의 상황도 어쨌든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에서 백그라운드 스토리에서 페인과 개인을 찾아낸다면 훨씬 더 우리가 페인과 개인을 찾아낼 수 있는 요인은 객관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면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땠냐는 거예요. 우리 페르소나는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야.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을 거야. 이런 거 해결하고 싶어 할 거야. 이런 게 해결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갖고 있는 think and feel을 유추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골 앤 미션 찾아내야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 페르소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는 거죠. 그랬을 때 고객의 문제를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고객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들이 해결하고 싶어하는, 해결하기 어려운 또는 해결했지만 뭔가 찜찜한 그런 문제를 느끼고 있을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긴 걸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러한 고객을 관찰하는 것을 who, what, why로 우리가 구분했을 거예요. 고객은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뭘 원해? 뭘 쓰고 있어? 왜? 그게 문제인지, 왜 그걸 더 잘 해결하려고 싶어 하는지, 왜 그걸 더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길 원하는지, 이걸 우리가 특징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페르소나 캔버스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가운데 우리 페르소나를 두고요. 우리 페르소나는 어떤 경험을 갖고 있죠? 어떤 특징 갖고 있죠? 그 특징 속에서 어떤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냐는 거죠. 그건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 때문에 그러한 이유가 됐는지, 그러한 것들을 바라고 있는 건지, 그러한 백그라운드에서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들이 그래서 결국 해결되기를 원하는 건 어떤 결과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해결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들이 놓여진 상황에서 문제점과 그들이 바라고 있는 욕구를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 페르소나는 어떠한 과거의 경험에서 현재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인플루언서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페인과 게인을 이렇게 해결해서 이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해 라고 하는 하나의 스토리텔링, 우리 페르소나를 설명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커스터머 저니에서 중요한 건 아까 데이라이프 해킹 맵도 그려봤고요. 이 페르소나 캔버스도 한번 그려본다면 우리 페르소나는 어떤 일상의 흐름, 어떤 의사결정의 흐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사람일 것 같아, 소비를 하는 사람일 것 같아,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일 것 같아 라고 하는 페르소나 캔버스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페르소나 캔버스도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강의에서 설명드리는 내용대로 한번 쭉 작성을 하면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러한 현재 문제, 현재 상황, 현재 그들이 부딪히는 이 페인이나 게인, 이걸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우리 다이슨이죠. 무선 진공 청소기. 한때는 다이슨이 모든 주부가 갖고 싶어하는 머스트헤브한 아이템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이슨이 그렇게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아요. 그죠? 주부들한테 청소기 뭐 살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나이 든 주부들, 우리 오래된 가정주부들은 대부분이 LG의 코드9 A9, 코드 제로 A9을 원한다라는 대답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신혼주부이거나 아니면은 1인 가구 젊은 여성들은 우리 삼성 Z 스테이션을 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왜 다르냐면 다이슨이 강력해요. 강력합니다. 강력한데 얘는 영국 가정에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강력한 모터의 힘으로 강력하게 빨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영국의 가정은 우리 항상 습하고 그 다음에 바닥이 차기 때문에 카페트나 럭 같은 걸 깔아놔야 되는 거고 거기에 내 발자국이 묻어요. 흙이 묻어요. 뭐 반려동물이 밖에서 묻혀온 진드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 그 카페트나 럭에 있는 묻어있는 것까지 다 빨아내면서 손상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강력한 모터와 그 밑에 실리콘 롤러 이 두 개가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가정주부들은 두 가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쓰는데 너무 무겁기 때문에 손목이 아파요. 이 청소기를 오래 쓰면 손목이 아픈 거예요. 무거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아무리 얘가 모든 쓰레기들을, 모든 먼지들을 다 빨아들인다 그래도 우리나라 가정주부들은 걸레질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빨아들이는 건 기본. 거기에 우리 물걸레질까지 편하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드제로 A9 선호하는 거거든요. 한번 밀고 가면 청소뿐만 아니라 걸레질까지 다 되는 거예요. 이걸로 한 방에 청소 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기존의 가정주부들의 어떤 그 의사결정의 흐름이라면 뭐 우리 젊은 주부들 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래 강력하게 청소되는 건 좋은데 그 청소된 게 내 눈에 보여. 통 안에 먼지가 쌓여 있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먼지를 털어낼 때 또 먼지 날려 내 손에 묻어. 청소 또 해야 돼. 이게 귀찮은 거예요. 그죠? 한 방에 깔끔하게 내가 청소한 거 치워지면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 삼성의 이 Z 스테이션은 꽂아놓고 버튼 누르면 이 통 안에 있던 모든 이 먼지 쓰레기들이 먼지 봉투 안으로 쫙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나는 청소 깨끗이 한 거예요. 내 손에 묻은 거 없이. 날리는 거 없이. 똑같은 청소기인데 그 청소기를 누가 어떤 환경에서 왜 쓰느냐에 따라서 물걸레 청소기가 더 유용한 고객이 있는 반면에 청소해서 빨아들인 쓰레기를 깨끗이 치워주는 게 더 유용한 고객들도 있는 거거든요. 이건 현재 그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 조건, 의사결정 기준, 뭐 라이프 스타일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현재의 문제를 관찰함으로써 현재의 상황을 관찰함으로써 이렇게 서로 다른 솔루션으로 서로 다른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은 저희들이 고객의 문제를 미래의 관점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할게요. 대표적인 것이 커스터머 잡투비던 고객은 그걸 갖고 뭘 하려고 할까, 뭘 하고 싶어 할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아웃컴 드리븐 이노베이션이라 그래서 이 결과를 위해서 어떤 혁신으로 우리가 끌고 가려고 할까, 무엇을 바꾸면 이 기대값이 충족이 될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여기서 기대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우리 잡투비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고객은 우리 이 기능이나 특징 때문에 사지 않거든요. 그걸 씀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효과를 얻게 될까, 어떤 혜택을 얻게 될까,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좋아질까, 이런 자기중심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그 폼 비누가 나와 있단 말이죠. 공공장소에서 우리나라 공공시설물에 있는 이 화장실들이 사실은 이 비누, 뭐 예전에는 왜 막대기 같은 데 비누가 꽂혀 있어서 그거 막 쓰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액상 비누나 폼 비누로 다 바뀌었단 말이죠. 뭐냐면 비누는 손을 깨끗하게 씻으려고 손에 있는 뭐 이런 어떤 우리 박테리아 이런 것들을 제거하려고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비누를 누가 썼는지 모르는 거예요. 찝찝한 거죠. 그 다음에 손에 더러운 게 묻어 있어요. 그래서 비누를 쓰면 더러운 게 비누에도 묻을 거라는 우리 생각, 관념, 이런 것들이 사실 비누를 쓰는 걸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들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깨끗하게 짜서 쓰면 우리가 뭐 이제 액상 비누라든지 아니면 폼 비누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는 이유거든요. 그냥 손 대면 요새는 왜 자동으로 거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 한번 그 히트를 친 이 폼 비누가 있거든요. 뭐냐면 모 기업에서 만든 건데 이 비누로, 이 거품 비누로 손을 닦으면 손이 슈렉처럼 초록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록색이 사라지려면 흐르는 물에 30초만 닦으면 돼요. 흐르는 물에 30초를 손을 닦으면 이 초록색이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건 누가 사느냐? 아이를 둔 어머니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데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흐르는 물에 30초 동안 손을 비벼서 닦으면 거의 90% 이상의 이런 어떤 박테리아라든지 세균이 제거되는 거거든요. 비누로 꼭 닦지 않아도 흐르는 물에만 이게 손을 잘 닦아도 손에 우리가 위생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손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닦는 습관인 거예요. 물 묻히고 와서 나 손 닦았어 이런 게 아니라
손을 깨끗이 닦는 습관을 형성시키는 게 중요한 사람들은 이 비누가 정말 큰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손을 깨끗이 닦아준다는 것은 기본이지만 아이들한테 손을 깨끗이 닦는 습관을 남겨주는 게 고객이 바라는 거죠. 커스터머 잡투비 던이 되는 거예요. 자, 잔디 깎는 기계, 잔디 잘 깎아야 돼요. 잔디를 잘 깎으면 보기 좋아요. 이게 우리가 피처나 펑션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고객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잔디를 왜 깎느냐, 잔디를 왜 깎아야만 하느냐라는 관점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하고 이제 미국하고는 약간 관점이 다를 수 있거든요. 미국은 잔디를 안 깎으면 벌금을 내요. 벌금을 내거든요. 왜냐하면 잔디를 특정 길이 이상으로 깎아야 잔디에 돌아다니는 들쥐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 우리 잔디밭에 들쥐가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병원균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잔디를 짧게 깎게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보기 좋아서라기보다는 우리 뭐 정부나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공 이 보건 관점에서도 이 잔디는 깎아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잔디 안 깎으면 벌금 내는 거죠. 너 집에 잔디밭 있어? 그럼 잔디 당연히 짧게 깎아야지.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등식에서 우리가 커스터머 접투비던 고객은 결국 그걸 갖고 원하는 게 뭘까, 바라는 게 뭘까, 어떤 결과를 원할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거죠.